여러분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오늘은 사이버 윤리라는 주제로 학생이 발표하고 제가 간단히 평가하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이버 세계, 특히 온라인 세계라든가 이 가상의 세계는 오늘날 오프라인 세계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온라인 세계에 들어와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온라인 세계에서도 사람과 부딪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아주 중요한 윤리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선 서두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세계가 하나가 되는 세상이 이루어져가는 반면에 익명성을 통한 타인의 권리나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비윤리적인 것으로 해커, 악플, 성동영상 유포, 악성 댓글, 거짓 뉴스 등으로 인해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그런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또 입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서 악플 같은 경우 심지어 그 연예인들 보면 악플 가지고 자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사이버 윤리를 바로 세워 이 사이버 세계의 부정적 역사를 제거해서 사이버 세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제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시기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 사이버 세계에서 어떤 윤리를 가져야 되는가를 가치관을 정립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과 윤리 10주차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발표를 받게 된 7조 송세빈, 이종원, 홍윤진, 이주연, 이명근입니다. 우선 목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윤리의 개념과 필요성, 사이버 공간의 윤리적 기본 원칙, 사이버의 특징, 인터넷 사례, 해결 방안, 마지막 결론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사이버 윤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윤리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으로 사이버 공간의 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책임과 규범을 의미합니다. 또한 정보사회에서 야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 체계로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왜 그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인가 혹은 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주는 기능 수행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윤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빠르게 발전해 나가는 정보사회에서 긍정적 효과 외에 프라이버시, 재산권, 개인의 자유와 공적 권위, 상호 존중, 책임 소재 같은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공간의 탈억제 효과로 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윤리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적 기본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적 기본 원칙에는 첫 번째로 존중이 있습니다. 존중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모두 의미하며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비가시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존중의 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자신의 일을 다하고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를 보살피고 관심을 갖는 적극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책임 회피가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예상적 책임과 소극적 책임도 중요합니다. 다음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입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인간의 합리성과 자기 결정 능력을 믿고 사이버 공간의 윤리적 행동에 대해
개인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불완전하여 악행을 범할 수 있으므로 사이버상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해 악행이 금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인 악행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불건전한 정보를 배척하여 유포하지 말아야 하며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이버의 특징입니다. 사이버의 특징에는 대표적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정보를 감출 수 있는 익명성, 그리고 서로 얼굴을 직접 마주보지 않는다는 비대면성, 사람들과 유대감 형성이 어렵다는 비사회성, 누구에게나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광범위성, 불특정 다수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무차별성,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확장성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 사례입니다. 긍정적 사례에는 사진과 같이 선풀운동이 있습니다. 선풀운동은 인터넷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 즉 선풀을 달아주자는 캠페인입니다. 악플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모두 행복해지는 선풀을 달면서 아름다운 인터넷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캠페인이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덕분에 챌린지입니다. 덕분에 챌린지는 최근 3개월이 넘도록 코로나19의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분들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재난방송을 필두로 수어 방송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어 동작을 통한 메시지 전달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내지는 색다른 감동을 전해줄 것입니다. 덕분에 챌린지는 오른손을 주먹을 쥔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수평으로 펴진 왼손바닥에 위에 얹으면 수어로 존경을 담은 메시지가 완성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내 개인 SNS에 올리면 챌린지가 참여가 됩니다. 이러한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 최근에는 유명인이나 연예인, 일반인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 뇌결핵병 환자들을 위한 아이스 버킷 챌린지도 긍정적 사례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정적 사례인데요. 최근 대다수의 연예인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도를 넘은 악플에 시달리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악플은 사이버의 특징 중 익명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부정적 사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악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이 악플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성범죄에 관한 사례입니다. 사진과 같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유포하여 집단 성폭행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사이버 성범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많은 연예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또 얼마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엠번방 사건도 사이버 성범죄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은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다수의 여성의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일명 엠번방을 만들어 대화방에 배포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이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등 악질 높은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가해자 각각이 구속되었고 각각이 구속된 후 지난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근거해
N번방 운영자인 각각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사이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악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연애 관련 기사 댓글 페이지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은 작년 10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문제에 책임을 공감한다며 연예 뉴스 댓글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이어 네이버도 그 뒤를 따랐으며 그동안 작성자가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던 댓글 이력을 3월 19일부터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실명제입니다. 익명이 보장될 경우 공격성이 최대 6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성숙한 사회에서나 가능한 반면 우리 사회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환경이 급격히 확산됐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댓글에 책임져야 하는 인터넷 실명제와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성범죄에 관한 해결 방안입니다. 사이버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삭제 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한 불법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전문 인력 양성 및 수사 인력 확충, 디지털 성범죄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차단을 지원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매뉴얼 개정, 배포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결론에 대해 말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인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고 사기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온갖 더러운 행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기심, 시기, 질투 등 야심을 하나님을 통해 고백하고 믿는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상으로 7조 사이버 윤리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학생 아주 발표를 참 잘했습니다. 특별히 발표 내용 전체의 목차를 보면 사이버 윤리 개념 필요성과 사이버 공간의 윤리적 기본 원칙, 사이버의 특성, 또 인터넷 사례를 들면서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 여기서 긍정적 사례 같은 경우에 샘플 운동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특히 요즘 뭐 재난 때 수고하는 그런 소방원들이라든가 특별히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샘플 운동을 달고 챌린지 어떤 그런 표시로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떤 용기를 북돋우는 이런 거 참 사이버의 어떤 긍정적인 면이죠. 그 긍정적 사례를 참 잘 들었어요. 그 부정적 사례는 예를 들어서 그 악플이라든가 또 성범죄 동영상 유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악성 댓글 이런 걸 통해서 심지어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사례도 일어나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성범죄에 관계된 그 N번방 그런 그 어떤 기사 같은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들었어요. 해결 방안에 있어서도 참 제가 인상적으로 받았는 게 악플을 다는 걸 댓글을 폐지해버리고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서도 이렇게 그 악플 다는 걸 조심하게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성범죄에 관한 이런 유포되는 동영상을 미리 삭제해버리는 그 해결 방안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방안도 마지막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잘 극복해야 된다는 것도 짤막하게 멘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잘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 PTP 그 글자 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요. 발음은 정확하게 잘 했는데
그 내용이 선명하게 좀 이렇게 육안으로 보일 수 있게끔 PPT 작성하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맨 마지막에 인간의 어떤 그런 사이버상의 이런 비윤리성이 드러나는 면이 왜 이런 비윤리성이 드러나는가를 성경적으로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지적을 하고 또 성경적인 있는 해결책이 뭔가라는 걸 좀 더 보다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냈으면 아쉬움이 있다고. 이제 그 부분의 아쉬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강의를 통해서 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지금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사이버 공간 자체가 익명성이라든가 사람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적어놓은 건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도 서로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거를 상대방한테 어떤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뭔가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좋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제가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가 이 문제를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이버 상에서 이렇게 악플이라든가 뭐 성범죄 동영상 유포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공격성 비난성 이런 댓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근원이 어디냐 결국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마음이 이렇게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마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님도 없도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 뭘 이야기합니까? 인간 마음이 이렇게 뒤틀려 있고 재성이 있고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뭐 이렇게 사이버상에는 익명성 이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결국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해서 이런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음이 깨끗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하게 순종을 하게 되면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을 잘못되게 하거나 이웃을 어렵게 하는 그런 데에는 동참하고 그런 글을 쓰거나 그런 일에 가담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냐? 단순한 뭐 사이버 윤리를 갖다 자꾸 강조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결국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이런 범죄성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진정한 인간의 변화가 있을 때만 이게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동영상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